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다리 근육과 허리 디스크 또는 협착증과 무릎 관절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시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뚝뚝 소리가 나서 생활하기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잠깐뿐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의 섭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넋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식이습관이든 운동이든 뭐든 해야 합니다. 우리 몸 여러 부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삶의 질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무릎에 관해 알아보고 운동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무릎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부위인데요. 다리를 꽂고 앉는다든지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이 온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여러 이유로 우리는 무릎에 무리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방은커녕 더 악화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조금씩 시작되시는 분들, 무릎 통증을 예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무릎 통증 예방은 무릎을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적당한 움직임으로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무릎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들을 자극하고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통증도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에 최고로 도움이 되는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계단을 오르거나 걸어 다닐 때 무릎에 실리는 체중의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출발합니다. 먼저 운동을 하시다가 통증이 심하시면 바로 멈춰주시고 할 수 있으신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매우 심한 통증이 있으시거나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무릎과 주변을 주물러 주십니다. 이제 운동 시작이라고 몸에 알려주고 예열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세게 주무르시거나 심한 자극을 주시지는 마세요. 준비 운동이니 준비 운동에 맞게 꾹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 운동도 본 운동만큼 중요하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무릎의 슬개골은 대퇴사두근이라 불리는 허벅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근육을 도와주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발목의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해줄 뿐만 아니라 무릎 뒤쪽 인대를 강하게 해줘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천천히 양쪽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로 서서 1에서 3초 정도 유지하신 후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까치발로 섰을 때는 엄지 발가락과 앞꿈치에 집중해 주시고 상체가 앞으로 쏠리거나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또한 속도가 빨라지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1분 동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신 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틈틈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발목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발목의 안정성은 바로 종아리 근육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가 잘 붓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특히 하지정맥류나 하지부종이 예방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하체가 약해지는데 이 운동만으로 무릎과 종아리, 발목까지 좋아지니 약해진 하체로 인한 부상도 예방하고 근감소로 이어지는 하체 근육을 지켜내는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금씩 움직여주시고 종아리와 무릎을 한 번씩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심호흡도 한 번씩 해주십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 들기입니다. 팔로 상체를 지지하고 한쪽 무릎을 굽혀줍니다.
반대쪽 다리를 편 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30회 반복해 주시겠습니다. 이때 발끝은 몸 안쪽을 향하여 최대한 당겨주세요. 발끝을 몸 안쪽으로 당겼을 때 종아리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오는 분들은 다리를 쭉 펴지 않고 살짝 굽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리를 쭉 펴고 위로 올릴 때 허리가 심하게 저리는 느낌이 오시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를 못 올릴 정도로 심하시다면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는 살짝 턱을 당겨줍니다. 최대치로 올리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올릴 수 있는 곳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 난이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잠시 스트레칭을 하면서 다음 동작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의자의 앞쪽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들어 올려주고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급하게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래야 허벅지에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이 동작을 오른쪽부터 30번씩 반복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발달시킬수록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십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시면 동작을 아주 잘 소화하고 계신 겁니다. 다리를 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려주실수록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허벅지의 앞쪽 근육이 무릎을 단단히 잡아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 통증에도 매우 효과가 높은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하체 근육 중 가장 큰 근육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 살이 잘 찌지 않고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해줘서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잠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동작을 잘 따라하고 계신지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네 번째 동작은 쇼코드 세트입니다. 이 운동은 흔한 주변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다리 움직임을 크게 하지 않고도 손쉽게 대퇴사두근의 힘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다리를 쭉 펴고 반대편 다리는 구부린 채로 바닥에 앉습니다. 곱게 편 다리는 천장을 보도록 합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 아래에 돌돌 말린 수건을 넣습니다. 수건 대신에 베개를 접어서 넣거나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받쳐도 됩니다. 베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베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베개를 한번 접고 밑에 받쳐 놓으셔도 됩니다.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반대쪽 다리는 구부린 채로 바닥에 앉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 부분을 바닥을 향해 10초간 누르듯 힘을 줍니다. 이때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대퇴사두근을 수축시킵니다. 다 하셨다면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양쪽 다리를 6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쪽 허벅지에 상당한 자극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평소 운동하실 때에는 양쪽 다리 10회씩 총 3세트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엄지발가락이 천장 방향으로 똑바로 향하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다시 위쪽을 향해 바라보도록 다리를 조정해 주세요.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시면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을 낮게 올렸는데도 통증이 있으시다면 해당 운동은 멈추시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뚝뚝 소리는 관절 주위를 지나는 힘줄이나 인대가 마찰을 일으켜 나는 소리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소리의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거나 고통을 수반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예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세가 힘드시거나 무리가 있으시다면 다리를 쭉 펴시고 발목만 무릎 쪽으로 당기시는 동작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효과는 좀 적지만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고, 이 동작도 꾸준하게 하시면 무릎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재활의학과의 통계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환자가 근육량이 적은 환자보다 재활의지가 높고 치료에 더욱 적극적이며, 무엇보다 최대한 90%에 근접하는 치료율이 3배가 높다고 합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무릎 근육을 정립하신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겨지는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잠시 몸을 풀어주신 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오른손으로 의자를 살짝 잡고 오른쪽 다리로 버티면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다리를 양쪽 번갈아 가면서 30번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를 내릴 때는 발을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리를 다시 올려주세요. 몸통과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세요. 허리 쪽은 너무 힘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집중해 주셔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다리를 올리는 쪽 엉덩이에도 자극이 가지만 반대쪽 엉덩이와 하체에도 자극이 가는 운동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릎에 통증이나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할 수 있으신 범위까지만 하시고 정 못하겠다 싶으시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운동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동작만 남았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몸을 푸시고 다음 동작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이전 동작과는 다르게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 해주신 동작들을 반복하시면서 하체의 근육을 단련하신 후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난 조금 할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 스쿼트는 아주 짧은 시간에 돌덩이 같은 하체 근육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벽에 기대시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목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신 후 뒤꿈치와 벽의 간격을 약 50에서 70cm 정도 띄워줍니다. 그리고 투명 의자에 앉듯이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자세를 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쿼트를 벽에 붙어서 하는 것입니다. 1분 동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벽 스쿼트는 무릎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는 벽에 닿은 상태이며 이때 복부에 힘을 줍니다. 무릎이 너무 벌려지거나 모아지면 안 됩니다. 또한 발끝이 무릎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잡으셔야 하고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상당합니다. 신경 써서 자세를 한번 잡아주시고 습관 들이시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혹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실 때 뒤꿈치로 민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료학 회지에 실린 등척성 정리 운동이 동적 근력 회복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보면 등척성 운동이 근육을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고 근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동작으로 운동에서 자극을 받은 부위를 가벼운 마사지로 풀어주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도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바로 비만 때문이라고 하네요.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이 받는 순간적 하중은 평상시보다 약 4.5배 늘어난 수치를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발로 서거나 갑자기 힘을 줄 때의 순간적 하중이긴 하지만요. 중장년 비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도 같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걷기 운동은 너무 가볍고 등산이나 달리기는 너무 무거워 무슨 운동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번 영상에 나오는 동작들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맨몸이거나 의자를 잡거나 벽에 대고 해주시는 등 응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든 나에게 맞는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자세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하게만 하신다면 효과는 보장되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영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주시면 무릎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도 상당히 좋아지실 겁니다. 당장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건강한 무릎을 지켜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시간이 없으시거나 좀 더 다른 운동을 하시고 싶으시면 계단 오르기도 추천드립니다. 무릎 건강에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단 내려오기는 안 되십니다. 튼튼한 무릎을 위하여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